뉴스쇼 1부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한 분을 만나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뛰고 있는 분,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쇼는 첫 출연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다른 프로 저 라디오 프로를 많이 출연을 했는데 예. 오늘처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적이 없어요. 긴장도 좀 되고 워낙 날카롭게 질문하셔서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우, 준비 잘하고 오셨어요. 예. 아니, 이런 베테랑 방송인 베테랑 기자도 떠시는군요. 어떤 것까지는 아닌데요. 예. 자, 우선 최고위원 출마 이야기 하기 전에 어제 당대표 후보자 첫 번째 토론회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만 좀 보고 올까요? 어떤 장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사이의 설전 맞습니까? 예, 맞나요? 가겠습니다. 공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적 사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공적 사적을 떠나서 이 부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시에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런 본인의 상황에서 의사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의사가 그게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진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에서 저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그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적인 연락에 대해서 답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에선 정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 의원님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스피커가 약해서 언론에 분명히 제가 CBS 토론에 가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갖고 와보시죠. 오히려 저는 못 한동훈 참겠는데요? 후보 예. 어제 큰 목소리가 별로 안 났는데 저 장면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설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섞일 때가 예. 제일 격렬할 때잖아요. 맞아요. 예, 어제 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토론회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이 방송 토론 경험이 없었잖아요, 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워낙 상대들이 노련한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어요. 한 캠프, 한동훈 캠프 내부에선 몇 점 정도 주신 거예요? 점수는 매기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쨌든 네 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내용도 있었고 밀리지도 않았고 주도권도 잡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후보 중에 네. 가장 잘했다. 네. 팔이 안으로 굽은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평가했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예. 반면에 기대치보다 워낙 다 베테랑들이신데 그 베테랑으로서의 기대치보다는 좀 약했다 하는 후보는 누구였다고 보세요? 그걸 꼭 제가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후보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인척과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JTBC에서 본인 육성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명백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좀 말씀해 달라고 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계속 피했어요. 몇 차례 그걸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200건 이상의 기사가 이 원희룡 후보의 말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답을 원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중국 교포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원희룡 후보가 조금 수세에 몰렸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어제 시작할 때부터 정책 토론하겠다. 또 비대위에서 권고한 것도 있으니 오늘 좀 뭐랄까요? 정책 토론으로 설전 없이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분이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문자 얘기 또 물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리한 그라운드에서 싸우지 않겠다는 토론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지키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기다렸습니다. 예. 초선이세요. 그것도 의원 된 지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래도 친한계로 딱 규정이 된 셈인데 그게 출마에 좀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까? 근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음. 그렇고 이 뭐 최고위원이나 전당대회 굳이 나설 만한 그런 동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거에서 엄청 졌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여권 핵심부의 기류는 그런 반성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있기보다는 약간 좀 밀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야, 이 사람들 좀 덜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환경이 있었다고 봐요. 음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타이밍에 나올 필요가 있냐. 만약에 대권을 생각한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정권 말기에 지방선거를 치러서 만약에 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면은 사실 나올 타이밍이 아니지만 네. 지금 당을 안 바꾸면 보수가 괴멸될 거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 문제의식은 저하고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 당을 바꿀 수가 없으니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한번 확실히 바꿔보자. 이런 거고요. 이게 2000년에 있었던 그 새천년 민주당의 정풍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당시 이제 정동영 의원이 권노갑 의원을 견제하면서 이뤘던 이제 40, 50대가 주도가 됐던 이제 혁신 운동이었는데 뭐 그것과 맥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해서 예. 힘을 합쳤다 그런 말씀이신데 친한계라는 게 사실 없어요. 예, 친윤계라는 건 뚜렷이 실체가 있지만 예. 친한계라는 거는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게 지금 사람들 눈에 비치는 전당대회 구도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딱 정해져 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눈 뜨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터집니다. 새로운 공세들이 이어지고 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말이죠.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논란에 이어서 새로운 게 뭐가 터졌냐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용했다. 이런 의혹을 장해찬 전 최고가 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박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문자 논란도 그렇고 예. 지금 댓글 얘기도 그렇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나경원 후보와의 설전 얘기도 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갖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에서 한동훈을 선택할래, 윤석열을 선택할래 이렇게 지금 계속 당원들에게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큰 틀에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또 장해찬 최고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 댓글팀을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실에 운영했다는 취지의 얘기 이런 것들이 무슨 근거가 있나요? 장해찬 전 최고는 굉장히 근거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말씀하시길래 그냥 확신만 있었지 말의 텍스트 안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듣기로 그랬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러고 실제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는 취지의 그 팀 내에서 캠프에서 답변이 있었고 한동훈 후보한테 혹시 물어보셨어요? 아니 캠프 내에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논의가 됐던 건데 예, 예. 저는 캠프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러닝메이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별도로 뛰면서 뜻을 같이 하는 후보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캠프 내부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한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인척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막. 아니,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갖고 얘기해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너무 예.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다. 근거라도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장해찬 최고가 만약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예. 전 근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갑자기 왜 댓글팀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나 이거 떠올려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한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에서부터 이 댓글팀이란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 문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게 1월 23일 문자입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댓글팀이란 단어인데 그러니까 저 왜 김 맥락도 여사가 보면요. 예. 댓글팀을 활용해서 그런 비방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본인이 들었다는 취지의 지금 문자잖아요. 그렇죠. 저 한동훈 위원장의 문자가 아니라 김 맞아요. 여사님의 문자인데 예, 예.
저기에도 보면 저런 풍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 오해하지 말아라. 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풍문들이 정치권에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문들에 대해서 본인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는 것을 걱정한 여사의 문자잖아요. 네. 근데 풍문이었다. 저건 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로 볼 만한 근거가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거는 그렇고 혹시 예. 김 여사가 그럼 무슨 댓글팀을 운용하는 거예요? 왜 난데없이 댓글팀이 나왔어? 그때 그런 소문 도는 걸 들은 적도 없는데 막 이런 분들이 어제 하루 종일 좀 와글와글했어요. 그 댓글팀 얘기가. 예, 그러니까 김현정 뉴스쇼에서 어쨌든 포인트로 저걸 새로운 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근거가 있으면 예. 저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저도 들은 게 없고 알겠습니다. 예, 여사님도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예. 이 문제를 처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제시한 장해찬 최고가 결국 근거가 있으면 그걸 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예,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여사 문자 5통이 지금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 어제 토론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5통 문자 원문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까지 이제 공개가 된 건지 그 상황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후보가 흘리신 건 아니죠. 저게요 예.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건의 문자를 보냈잖아요. 예, 예. 여사가.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삭제가 됐어요. 왜요? 텔레그램 문자는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것도 삭제할 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아요. 예, 예. 카카오톡은 상대방의 거를 삭제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5분 지나면 못해요. 예, 근데 텔레그램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은 저거 나한테 없는 내용인데 아, 잠시만요.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한 후보가 그러니까 삭제한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삭제해서 그렇죠. 내가 확인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일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나갈 수가 없는 문자예요. 일단. 그럼 저거는 김 여사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의 대화인데 한 후보님이 안 지우셨으면은 김 여사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뭐 캡처해놓고- 폰을 뭐 다른 분들이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캡처는 미리 된 상태였고 예. 그 뒤에 문자가 일부가 지워졌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당의 한 전직 의원이 뭐 저 TV조선 측에 좀 불러줘서 그걸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확인이 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문제는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일종의 연료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라라는 어떤 압박에 가깝다고 저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을 중단시키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겠죠.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력이나 정치적인 힘이 많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료가 공급되고 있다. 아마 그 연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거나 막고 싶은 사람들일 막고 것이다. 싶어 하죠. 명분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날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끝장이 날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들 얘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의도로 흘렸느냐와는 별개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대통령 부인이자 그 이슈의 당사자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걸 다 씹을 수가 있느냐. 예. 인간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그건 아니다. 어제도 계속 그 얘기 나경원 의원이 나왔어요.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제 사과를 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많이 싸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8일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1월 18일. 예, 1월 18일에. 그럼 제가 1000번 10,000번 사과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문자가 19일 문자인데 바로 맞아요. 전날이군요. 전날이죠. 전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쟁을 벌였다. 예,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21일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표 내라고 하십니다. 예.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예. 그럼 이 과정을 쭉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JTBC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여사께서
다른 지인에게 음. 사과를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의 핵심 뭐냐? 민주당에서 이걸 물고 뜯고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어제 또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사 입장에서는 그 여사 문자 중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대선 때 내가 사과했더니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사과가 하기 싫은데 어쨌든 나와의 관계를 조금 불편하게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용도 자체가 사과를 하겠다기보다는 사과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나 사과를 하려고 하면 당신 뜻에 따르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읽은 거예요. 진정성을 의심했다는 얘기고 일종의 이중 플레이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답하지 그 않았다. 답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나경원 의원이나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니까 뭔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서 사과를 하도록 설득을 했었더라면 20석 이상 더 얻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의 어제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황당해요. 어. 예, 왜 그러냐면 그게 1월 19일 날 1월 19일, 18일, 21일까지 사퇴 예고까지 계속 벌어진 논란이었잖아요. 예, 예. 만약에 그때를 사과를 했으면 더 20석을 얻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2월 25일에 장성민 의원이 당시 후보가 한 말이 논란이 됐었어요. 우리 150석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날 당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오만하게 비춰질 때가 아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왔냐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저도 수도권에서 뛰고 현장에서 체감을 했지만 야, 이거 진짜 크게 이기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과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이미 우리 당세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지지율에서 다 이겼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3월 10일 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을 해요. 네. 그 뒤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때부터죠, 기점이. 3월 10일 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총선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의료 파업에 들어가고 대파 논란 나오고 그리고 대파 논란도 있었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논란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선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근데 선거의 책임을 그거 사과는 하라는 그 문자의 답안에서 우리가 선거 졌다는 얘기를 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이 프레임이 저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경광부회도 이런 경광부회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견강부회 하지 말아라. 그 당시를 제대로 다시 복귀해봐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박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다뤄야 할 텐데 우선 이 이슈 이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녹취 하나가 공개가 됐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조금 이모 전에 씨와 방송하시는 거 들었어요. 보셨어요. 예. 임성근 사단장 좀 이제 구명하도록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이 이야기를 그 단톡방 안에 있던 A 씨하고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방송 기자를 오래 했고 뭐 정치부장 국장도 했지만 저 같으면 저 녹취를 보도하는데 신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이종호 씨가 대통령에게 내가 얘기할게, 구명해 줄게. 이종호 씨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거고.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실제 구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냥 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내가 뭐 별 4개까지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한 건 있지만 실제 대통령에게 그런 구명을 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보도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녹취가 나왔다면 기자로서는 보도할 수밖에 더 없는 거 신중하죠. 아닌가요? 더 한 번 더 취재를 하죠. 저게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것만 딱 보도를 해놓으면 마치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물론 저 내용이 다 허위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녹취이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에게 실제 구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 녹취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특검은 저희도 한동훈 위원장이 제3자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좀 봅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고 박정훈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3자를 특검으로 하는 그
최상병 특검법 확실히 추진합니까?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 안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30초 남았나요? 예. 박정훈 의원 출마의 변을 제대로 안 듣고 끝낼 뻔했어요. 제가요. 어쨌든 당의 새로운 사람이고 예. 그리고 또 당원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 절대 민주당에게 지지 않는 정당. 저희가 제일 선거 끝나고 많이 들었던 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체제한테 니들 질 수 있어 이거거든요. 저희가 국민 눈높이만 조금만 다가가면요, 네. 저희 앉을 수 있습니다. 네. 믿어봐 주십시오. 자, 승리하는 당을 만들겠다. 예. 믿어주십시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죠.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